요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표지고요. 요게 이제 공지 띄워놓은 건데 4월 3일 날 오후 3시에 한번 했었던 거고, 저는 이거를 참여해서 녹화를 뜨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고, 4월 9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 10시 서스캐추원 시간이에요. 이거 이메일만 보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로 보내서 그냥 나 이 세미나 웨비나에 참가하고 싶으니까 그 참가 링크 보내주세요 하면은 답장으로 팀즈 링크를 보내주고요. 그럼 그 시간에 들어가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가자들 채팅이랑 그 오디오 비디오는 다 그쪽에서 강제로 꺼놓고 하기 때문에 뭐 얼굴이 나올까봐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아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질문을 하려면 Q&A 란이 아예 따로 있어요, 팀즈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리면 되는 시스템이라 뭐 익명성 같은 것도 문제없이 보장이 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이 초반부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뒤에 Q&A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참가한 사람들이 다르니까 질문도 다를 거고. 저는 이 수요일 날은 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네. 시작을 빠르게 할게요. 뭐 이 부분은 대충 하고, SIMP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이코노미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이고, SK도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준이 계속 변경된다. 그리고 SK주가 연방정부의 그 영주권자 노미네이션을 SIMP 그 노미네이션을 보내는 식으로 하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분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PMP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영주권을. 요건이나 선발기 기준은 프로그램 카테고리와 기타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SIMP의 역사도 얘기를 하는데, 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87개 국가에서 20만 4천 명이 SIMP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56개 지역 공동체에 정착을 했다고 하고요. SK주 이민자의 무려 75%가 SIMP를 통해서,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연방정부에선 PMP를 반토막을 친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은 좀 어이가 없죠. 이거 SK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PMP가 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거 반토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SK주가. 반토막이 나서 3,625명밖에 못 뽑고 올해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75%는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 3,625명의 25%밖에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도가 낮아요. 그래서 SK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래서 4가지 방안으로 대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엄격하게 그 인원 통제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숙박업, 푸드서비스, 리테일, 트러킹 업종,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이 많이 간 거라. 이 업종들은 SIMP 전체의 25%만 노미네이션을 준다. 노미네이션이 아니야, JA를 준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따가 Q&A도 나올 내용인데, 그리고 그게 906명이고요. 모든 업종의 PMP 노미네이션은 캐나다 내 거주 중에 외국인으로 제한한다고 하고, 그리고 잡 오퍼가 없는 JAL 신청서나 그리고 신청하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캐나다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신청서는 거부되고, 신청 수수료는 환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헬스케어, 농업, 그리고 스킬드 트레이드 쪽은 이런 제약에서 모두 예외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 인원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받는다. 그러니까 그 25%, 해외 유입 인원 25%를 최대한 이제 집중해서 이 분야에만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 테이블 리덕션한다. 이게 뭐냐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 얘긴데요. 뭐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에 많죠, 이런 거. 그래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JF 신청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격증이 법적으로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면은 그 외에 자격증이나 인증, 행정 프로세스도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노조 소속 노동자는요, 외국인 노동자는 경력은,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는데 경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그거를 좀 절차상으로 완화를 해줘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대처 방안은 노동시장에 맞게 조정을 해서 SK주 교육기관 유학생 스트림은 이제 SK주 교육기관을 졸업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SK주에서 근무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PGWP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제 가기 안 된다는 거죠. PGWP 홀더도 얘기 또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한 대상 직종에 이제 그 신청하는 게 뭐였더라, 말이 좀 꼬이네. 이쪽에서 그 예외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임플로먼트 워커, 헬스 탤런트 패스웨이, 그리고 애그리컬처 탤런트 패스웨이, 이쪽은 PGWP 홀더도 지원이 가능하다. SK주에서 받았든 아니면 타주에서 받고 왔든. 그리고 비숙련 직종은 비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한 직군에서만 신청 가능하게 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처 방안 네 번째,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향상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제 방송에서도 좀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그 이민자들이 정착을 잘 안 하고 이탈률이 높았던 업종들은 사람들 덜 뽑겠다. 막말로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들어간 거 이제 예시를 몇 개 대놨는데 스파, 살롱, 네일 살롱 그리고 펫케어 이쪽은 네 이제 좀 제한을 둔다. 수의사는 물론 제외인다. 수의사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스피탈리티랑 트러킹 비즈니스, 접객이랑 트러킹 쪽은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비즈니스당 전체 인원의 30%까지밖에 못 뽑는 걸로 제한이 됐고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그 매출 관련해서도 엄격한 제약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SOWP, 그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헬스 탤런트 패스웨이, 애그리컬처 탤런트 패스웨이,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임플로이먼트 오퍼 서브 카테고리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다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PGWP, LMIA 그리고 IMP는 저 워킹 홀리데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계속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제 제약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제약이 뭔지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제한하는 이유는 SOWP가 특히 악용 사례가 많고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됐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할게요. 예, 궁금하시면 제 영상 예전에 올린 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요거 이미 얘기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그 트러킹 쪽이랑 접객업적 전체 인원의 30%만 뽑을 수 있고 외노자를요. 그리고 레비뉴 리ኳ이어먼트가 이제 그 매출액 얼마 이상만이 이제 JA를 넣고 SIMP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유학생 스트림 가장 큰 변화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SK주 교육기관 내에서 졸업을 해야 되고 사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풀타임 기준 1년 이상 수업을 들었어야 됐고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타주에서 PGWP를 딴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넣습니다. SK주에서 졸업을 해서 PGWP 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리고 이쪽으로 늘려면은 그 JA를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PGWP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졸업 직후에 취업했다 그래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PGWP를 받아야지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일도 하고 PGWP가 없는 상태에선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라고 하고요. 급여는 해당 업종의 평균 수준은 들어가야 한다 하고요. 그리고 NOC 티어 4나 5면은 CLB4 언어 점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SK Experience Existing Work Permit 우리 한국인들이 이쪽에 또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SK주에 정착할 의향이 있어야 하고 6개월 최소 780시간 근무 경력 연속으로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요. JAL이랑 풀타임 잡 오퍼가 있어야지 SIMP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워크 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PGWP랑 SOWP 보유자는 이걸로 넣을 수가 없다. 이게 이번에 바뀐 부분이죠. NOC 티어 0, 1, 2, 3는 이제 지정된 직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4랑 5의 경우에는요 제한이 좀 있어요. 밑에 쿠엣 있죠. 이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특별 비자 아시죠? 보신지 3년짜리 오픈 워크 퍼밋 왜 좀 더 또 연장이 됐죠? 2년 연장됐던가 그런데 그리고 LMIA를 통해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프랑코폰 모빌리티로 들어온 사람들은 4, 5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CLB4 영어 점수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헬스 탤런트 패스웨이 이번 SIMP 개편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대하는 그 업종 중에 하나인데 SK주에 정착할 의향이 있어야 하고 JA에 필수해야 하고 이건 다 공통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하면 그 SK주에서 발급받은 라이센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SK주 바깥에서 받은 PGWP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잡 오퍼 받은 직종과 관련이 있는 그 학위를 최소 2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헬스 탤런트 패스웨이 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언어 점수가 좀 높아요. CLB 레벨 7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동안 1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SK주에서 풀타임 잡 오퍼 받았어야 됐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옵션이 그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선 익스프레스 엔트리 옵션이 아닌 거 나오는데 내용은 뭐 대략 비슷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5년 동안 최소 1년 경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JAL을 서포트해주는 SK주 내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CLB5 언어 점수 있어야 되고 NOC 레벨 0부터 4까지 전부 다 지원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풀타임 잡 오퍼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농업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대충 헬스 탤런트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6개월 이상 경력이어야 되고 풀타임 작업법 받아야 하고 JA에 필수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되고 언어 점수 CLB4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10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이 파워포인트 있죠. 이거는 제가 편집 영상 올릴 때 고정 댓글에다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질문 답변 영상도 아예 폭신하게 올려버릴까요? 한 17개 되는데 한번 고려해볼게요. 그거는 용량이 좀 크긴 한데 아무튼 다음 넘어가서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임플로이먼트 오퍼. 이 프로그램은 최근 10년 동안 1년 이상 해당 직종에 경력을 했어야 하고 SK주에서 스킬드 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SOWP 보유자도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오픈 워크 퍼밋 보유자인 경우에는 뭐 PGWP, SOWP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있죠. 그쪽은 최근 10년 동안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현재 고용주 밑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밑에 추가로 나왔어요. 이게 약간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2025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일을 했어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거 6개월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똑같은 직군으로 6개월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 두 개 합쳐서 1년이 되죠. 그러면 채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점수제라서 60점 이상 받아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NOC 티어 0, 1, 2, 3여야 하고 JAL 받아야 하고 CLB4 언어 점수 더 받아야 하고 라이센스 필요한 경우에는 서스케추원주에서 발급받은 라이센스 필요하다. 파워포인트 거의 끝나가요. 이거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또 반복하는 셈인데 그래도 그 SK주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 거라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템퍼러리 포린 워커 프로그램이 있고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연방이랑 PMP랑 약간 두 개 다 걸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앞부분은 패스할게요. 뭔지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LMI를 통해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 받아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이민자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다 되죠. 오른쪽은 워킹 헐리데이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는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빼먹고 말로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SK주 등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연방 캐나다.ca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 스크린샷을 떠왔는데요. 텍스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코노믹 모빌리티 패스웨이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난민이나 실향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국인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연방으로도 지원 가능하고 주 차원에서 AIP나 뭐 PMP 등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 쪽 패스웨이 얘기를 하는데 FSW 얘기를 하고 그 RCIP 이게 이제 RNIP의 후속편이죠. 그 시골 동네들 쪽 커뮤니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도 연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SK주 같은 경우에는 리자이나 근처에 있는 무스조라는 소도시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아주 난장판이었던 홈케어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 이거 왜 뒷북치고 지금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이거에 관해서도 영상 한번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아주 개판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무지하게 욕을 하고 싶은 뭐 여담이니까 SK주랑은 별로 관련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 얘기를 SK주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굳이 하는 이유는 SIMP가 많이 축소되기도 했으니까 꼭 그 SIMP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또 도전이 가능한 분들이 있으면 고려를 해봄직하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세션은 끝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를 킬 거고요. 에코가 들릴 텐데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텍스트 보이세요? 제가 영상 처리를 해놓고 영상에다가 질문을 텍스트로 입혀가지고 보면서 했으면은 훨씬 편했을 텐데 오늘 영상 준비하기 직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게 딱 생각이 나서 영상을 편집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메모장으로 때려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들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데스크탑 오디오 킬 건데 에코가 좀 심할 거거든요. 제가 말은 좀 아끼도록 할게요. 에코가 좀 지금도 있긴 있구나. 제 귀에도 들리네. 이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4번이요. 예. 명쾌하게 답변들이 많아요. 상당히. 예. 이제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JA의 신청 후 처리 기간은요. 네, 이제 나올 겁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요.
사실 맛보기였고 사실상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SK 주정부에서 말로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하고요. 이 Q&A 세션이 본체고요.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텐데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해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메모장. 네, 잠깐만요. 잘 들어가게. 네, 됐고 약간 메시한데 봐주세요. 들으시면은 오프워크 마케팅 되면은 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볼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디오 틀고 시작할게요.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 오디오 제 음성 말고 또 이제 SK주 주정부 오디오 시작할게요. 좀 더 키워볼까? 이 정도로 하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Okay. So the first question is, will the SIMP return applications from overseas candidates who do not have a job offer? If so, under what circumstances? So the SIMP has gone ahead and returned applications that were in our human capital categories. So that was express entry and occupations in demand. Those applicants do not have job offers, and with our limited allocation and the requirement to have at least 75% of our allocation go to temporary residents, we did have to return those applications that were in our inventory. So all of those applicants have received notice of that, and they also have received a refund application fee so that they can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in order for us to issue a refund of their application fees. 네, 잘 들으셨죠? 데스크탑 오디오를 켜놓으면 에코가 들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이 이제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답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테크 패스웨이인데 SK주 외부에서 학교 다니고 PGWP 딴 사람이 테크 패스웨이로 SIMP 지원이 가능한가 할게요. The tech talent, somebody has asked, what about the tech talent pathway? Is that still on for postgraduate work permit holders who have Saskatchewan experience? So if you graduated from outside of Saskatchewan and you wanted to apply through the tech talent pathway, you won't be able to apply from that pathway, but you will be able to apply through the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Employment Offer. All of the tech occupations are also eligible under that pathway, so that still exists for you. 네, 이해가셨죠? 세 번째 질문 갈게요. 네 번째부터가 아마 제일 재밌을 텐데. If an employer doesn't meet CAP requirements for CORE going forward, how will this affect the current nomination and drafts in process? Michael, do you mind helping with that? Sure. Thanks, Libby. So if the employer doesn't meet the cap at this time for either the hospitality or trucking sectors, what will end up happening is if something has been approved, we're not going to be retroactively reversing any decisions, but it may impact any job approval form assessments going forward. It's really more of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requirement. So we will be looking at those either on new certificate applications or during the renewal phase. So it's only going to be taking care of things going forward. It won't retroactively impact any decisions. 네, 답변들이 상당히 명쾌하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거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NOC 질문이 25% 캡에 걸려요. 근데 JA를 3월 28일에 신청했습니다. 내 고용주가. 그리고 4월 2일에 꽉 찼죠. 캡이. 이 경우에 내 JA는 영향을 받는가? 이거 정확히 똑같은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볼게요. Michael, I think I have another one for you here. Okay. My NOC falls under the 25% cap list. My employer submitted my JAL application on March 28th. With the 25% cap reached on April 2nd, will my JAL application be affected? So now that the cap has been reached, no job approval forms that fall under the NAIC-NOC combination will be assessed. So it's likely the job approval form is just going to sit there in limbo at this time. 네, 잘 들으셨죠? 새로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백로그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넘어갔으면 접수된 게 취소되거나 거부되는 건 아니고 백로그로 걸린다 뜻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Okay, somebody is asking, and Michael, I think either you or I could tackle this, but maybe I'll let you have the first kick at the can. Can you please clarify and explain what exemptions for postgrad work permit holders under restricted occupations have been removed? What are the restricted occupations referring to, and how does that exemption work? Sure. I don't mind taking the first crack at this one. So there is a published list on the SIMP website of restricted applications that require you to have a specific work permit type to access. For example, one of the items that was on the list previously were bookkeepers.
which were only eligible to an individual on an LMIA or a QITS work permit, or a postgraduate work permit holder working for an accounting firm. With the restrictions that have come into place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changes made here on the 27th, we've removed those postgraduate exemptions. So job approval would only be approved for a individual in a postgrad if it meets the current program requirements, including not appearing on the restricted occupation list. Perfect. Thank you. So the easiest way to find that, because I know there's lots of clicking through on the website, but if you just type into a search bar SIMP restricted occupation list, you should come to that webpage and you'll see that new list. 네,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법 알려줬잖아요. 제가 똑같이 해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부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를 했어요. 이 SK주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질문 그 관계가 있는 관련 있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답변이 약간 모순되거든요. 이 부분은 함께 같이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Q8이랑 Q8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이거 울리겠다. 예. PMP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어요. 근데 NOC 직군이 25% 대안에 들어가는 직군입니다. 그러면은 내 신청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2의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3월 27일 전에 예전에 노미니를 신청했습니다. 막히기 전에. 근데 내 직군이 25% 대안 대상이에요. 내 신청서는 처리가 되는가? 비슷한 질문인데 뭔가 약간 다르죠? 답변이 건데 좀 달라요. 이거는 최대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개 질문 가도록 할게요. Somebody says, I submitted my provincial nomination application in December 2024. My knock falls under the 25% cap list. Will my application be affected? So when we are looking at that sort of reaching the 25%, that includes applications that have been submitted but not yet assessed. So if you submitted back in December, your application should still be in the queue for processing.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25% cap list. Will my application be affected? So when we are looking at that sort of reaching the 25%, that includes applications that have been submitted but not yet assessed. So if you submitted back in December, your application should still be in the queue for processing.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2024년 12월에 신청했다. 근데 25% 캡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SK주에서 파일을 까서 프로세싱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이 25% 캡에 대상이 걸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파일을 깠다면 적용 안 받을 거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2024년 12월에 신청한 케이스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If a job, Michael, again, if a job approval was approved, this might be actually me, sorry. If a job approval letter was approved and the worker application was already submitted before March 27th, no decision yet, the worker's application falls under 25% cap that was reached, will the application still be processed? Yes, it will still be processed. So when we're looking at have we reached the cap, we are looking at what's actually in the skilled worker inventory too. 되게 애매하죠, 말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저도 약간 아리까리해서 이 집단 지성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네,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Actually me, sorry. If a job approval letter was approved and the worker application was already submitted before March 27th, no decision yet, the worker's application falls under 25% cap that was reached, will the application still be processed? Yes, it will still be processed. So when we're looking at have we reached the cap, we are looking at what's actually in the skilled worker inventory too. 그러니까 이 처리된다는 게 3월 27일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5% 캡과 아무 상관이 없이 처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은 모순이 되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2월에 넣었는데 25% 제한 직군이다. 그렇다면 파일을 까지 않았다면, 프로세싱을 이미 시작하지 않았다면 25% 캡에 걸릴 것이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약간 뭔가 모순이 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건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프로세싱은 하되 25%에 적용이 돼가지고 906면대로 못 들어가면 백로그 들어가는 건지 너무 애매해요. 뭔가 모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 넣었어도 기본적으로 PMP를 노미네이션을 주는 거는 2025년이 되면은 2025년의 정책에 들어간 게 맞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인원에 거기에 할당된 인원을 소비하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했던 그 전에 했던 906명 거기에 계약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새롭게 그 3월 27일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변경안이 적용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소급 적용 안 하고 예전대로 그 캡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받은 거 처리를 한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인원 소모는 2025년 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연중에 정책을 확 바꾸는 경우에 그 전에 신청을 하면은 원래는 이 적용을 안 해주는 게 의례적인데 말을 좀 애매하게 합니다. 네, 다음 갈게요. Will SIMP policy change after the federal election or any effect from the federal election? We have no, we also can't see into the future of what an election might bring in terms of the overall immigration sector, but we don't have plans right now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that we've just implemented. Will the SIMP request more allocations from IRCC this year? So I think, like as with most other provinces, if not all, we were very disappointed to have our allocation reduced. We wanted it increased. We didn't want it reduced. So that is always something that we are in discussion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on. 네, 질문이 두 개인데 둘 다 연방 정부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느 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주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해준 게 맞고 그리고 설령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도 일단 낙장 불입이에요. 2025년에 이 못을 박아버린 거는 고치기 힘들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연방 정부랑 얘기가 잘 풀려가지고 어디야 그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난민 조금 받아주는 대신 PMP 인원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할당 인원의 2배가 되잖아요. PMP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한테 더 할당은 해주긴 하겠지만 최소한 906명 캡 걸린 것도 그것보다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 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SK주 주정부는 리버럴당 IRCC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거 합의하는데도 상당히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이 이익이 안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될 거예요. 그 PMP 인원을 원상복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얘기가 잘 풀리면은 이제 이민자들에게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정부에서는 특히 더요. 예. 다음 질문 갈게요. 10번 질문. 네, 재밌는 질문이죠, 이것도. How soon after starting employment with a new employer can I request them to issue a JAL for me? So that's actually like a personal question,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s just depends on you, right? So we don't have any rules about like how long you need to be working with that employer before you're allowed to approach them about a job approval letter. That's kind of a decision you have to make. Some employers, they might have their own internal policies or rationale for saying we want a worker to be with u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number of months before we apply for a job approval letter for them. But that's a decision that they make as an employer. Anything to add to that, Mike? I would just add that the job approval as an existing employee will only be valid for 60 days. So depending on what category you are going to be applying to, if you need to get those 6 months of work experience with that employer, having them apply immediately just means that your document's going to expire before you can make use of it. We don't recommend that employers make the application for the job approval for existing employees until the employee basically has all their ducks in a row for their application, so we're not having to process the same job approval 2, 3, 4 times. Yeah, so there's some timing involved there. You need to think about the sequencing. And Michael, you don't extend job approval letters either, correct? Correct. We don't issue extensions on job approvals for existing employees. We also don't generally recommend that the employer apply until after 90 days of employment, as under the Saskatchewan Employment Act. During that time, either party can go their separate ways without any sort of notice period.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또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예를 들면은 고용주 분들이랑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근거 자료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OWP 관련 질문인 것 같나요? 예, 갈게요.
A candidate with a recently approved JAL but has a spousal open work permit, can he apply for the SIMP now? So if you had your job approval letter but you hadn't submitted your application prior to March 27th, these new rules will apply to you. It's tough for me to answer that question without knowing what position your occupation is in, but I'll just reiterate that if you have your JAL and you haven't submitted your application yet as an open spousal work permit holder, you're now only eligible if you meet the criteria of either the health talent pathway, the agriculture talent pathway, or the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with employment offer subcategory. 네, SOWP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예, 지원할 수 있는 쪽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음 갈게요. 다음 거 재밌는 질문이에요. A postgraduate work permit holder from the University of Regina completed their studies in Saskatchewan. However, some of their courses were taken online while residing in Ontario during COVID. They are currently working in Saskatchewan. Are they eligible under the student category? No, this person, if they didn't study in Saskatchewan, even if it was because they were studying remotely, will not be eligible. They had to reside in Saskatchewan throughout their studies, but they may be eligible under the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Employment Offer subcategory. 이 질문이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타리오에 살던 시절에 리자이나 대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질문에서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은 코비드 기간이 끝나고는 서스케츄원으로 와서 리자이나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스를 온타리오주에 살던 시절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PGWP 받았기 때문에 타주에서 받아온 걸로 반주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 학교 관련 질문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질문도 재밌는 질문이네요. 할게요. Next question is, if my 6 months work experience was gained on a postgrad work permit holder, but I now am on 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work permit and I have 1 month experience, the same employer and same position, am I eligible under existing work permit category? Or do I need to gain 6 months on an LMIA work permit? So you will need, if you're coming through the existing work permit, because postgraduate work permit is not eligible there, you do need to have 6 months on your new eligible work permit type. 네, 그러니까 LMIA를 통해서 받은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기반으로 KA를 받으려면은 LMIA를 보유하고 있을 때 6개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PGWP 가지고 있을 때 일했던 거는 카운팅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혹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은 까다롭거든요. 내 생각에는 문제없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술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신청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답이 오면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Michael, this I think is best answered by you. If I'm employed by company A, so that's head office, and my role is performed in company B as a subsidiary of the parent company, can I apply from the head office where my salary is paid for my role performed in the subsidiary company where my skills are applied? So the employee will need to work for the company that is submitting the job approval letter. So if company B is owned by company A, the payroll, job offer, and the location of work all will need to be with the company that has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o you can't be paid by one company who has you working in a different legal entity. Now, that is different than if you work for an organization that then has you performing work on a client site. 이해 가셨죠? 너무너무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냄새가 나요. 네, 냄새가 납니다. 뭔가 편법의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모회사, 자회사 관계여도 내가 컴퍼니 A 소속인데 법적으로는 근데 컴퍼니 B 밑에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컴퍼니 A의 그 A 부서의 그 A 회사의 직책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무슨 대기업, 뭐 중견기업 이상의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정부 관계자도 아마 이 질문 보면서 바로 감잡았을 겁니다. 아, 이거 좀 냄새가. 예.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기발한 사람들. 다음으로 갈게요. 예, 질문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예, 15번, 16번, 17번. 15번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볼게요. 5% cap, which was reached yesterday, is by proving JAL or by the application. In other words, 25% is counted by how many approved JALs are done or how many JAF applications. Good. Well, it's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we know that some folks will have a JAL approved, but they don't have
they might not be eligible for nomination. So I think ultimately it's 25% of nominations. So we might know, this is a little tricky to explain, but we might know that it looks like on the JAL side, we've hit our cap. But then when that comes through in nominations, if not everybody is nominated, then we might realize, okay, we actually have a little bit more room. And so then Michael and his colleagues will process more job approval letters, and we'll see then where we land on the cap. So it is like a little bit of moving. That's why we are still accepting the drafts in the event that we end up having the space. Is that correct, Michael? Yes, so if there's a direction that we need to process additional job approvals to meet the nomination requirements, then they would be processed at that time, which is why we're not preventing the applications under those restricted NAICS combinations, but then those will be reviewed only at that time as required. Yeah, so ultimately, like at the end of when we're monitoring the cap, we're looking at what JAFs we have in the inventory, what JALs have been approved, and what SIMB worker applications are submitted. The ultimate outcome of how we measure that cap is at the nomination stage, but we're monitoring it throughout and we'll adjust. I would recommend that individuals not place their PR hopes on the fact that we will need to process additional ones. You won't have any idea where you would be potentially in the queue for those individuals. I would recommend looking at alternative pathways, especially if you have a short period of time remaining on your work permit. Absolutely. Yeah, and it's like, don't assume that a whole bunch of people will be made ineligible and it creates a bunch of extra space.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 답변이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시청할 거예요. 말이 헷갈리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상당히 클리어하게 답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질문 2개 남았는데 2개 소화하고 요 15번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되게 길긴 하지만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질문 답변이고요. 혹시 아까 훑어봤던 질문 답변들 중에 다시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If I study 1 year from Ontario and 1 year from Saskatchewan and have a full-time job offer related to the field of study in Saskatchewan, am I eligible to apply under the student category? Oh, that's interesting. If you graduated from a Saskatchewan DLI, you would be eligible under the student category. 이거 아까 전에 답변이랑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아까 리자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온타리오에서 일부 코스만, 전체도 아니고 일부 코스만 코비드 시절에 온타리오에서 듣고 그 외에는 다 SK주에서 졸업하고 PTWP도 SK주에서 받고 취업됐는데 거기는 제약에 걸리고 여기는 온타리오주에서 1년 공부하고 SK주에서 1년 공부했는데 SK주에서 1년 공부해서 졸업장 받았으니까 스튜던트 카테고리로 지원 가능하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거나가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4월 9일 날 또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올지 보고 싶어지네 갑자기. 그것도 들어갈까.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고 답변하고 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왜 소위 그러잖아요. 뭐 이쪽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그런데 그 대법관이라고 해도 법전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어디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지 책을 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즉각 답을 해주려니까 아까 그 질문 있고 아까 또 이 질문 있고 이거 답해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러면 더 혼란만 가중할 뿐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이란 게. 마지막 질문 갈게요. 그리고 질문들 다시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좀 이따가 다 끝나고 볼 겁니다. 갈게요. 마지막 질문. These drafts will expire when the 2025 nomination allocation is reached, and employers will be required to resubmit applications in the new year. So does that mean that on January 1st, 2026, the cap will be refreshed and employers can submit applications? So JAF applications, employers can still submit even in the capped NAICS combinations. They will just be held and not processed. At this time, we do not know what 2026 will look like for going forward. We're constantly reviewing the program requirements, the cap that's been put in place. We also don't know what the environment will look like for 2026 as the level planning hasn't been completed and we're looking at a pending federal election, which may result in a different minister of the IRCC. And it's something important to note, like we might receive a heads up of what our notional allocation is. So notional meaning like what we should expect, but that can change on us. So that has happened. So we can't make any guarantees for the new year. 네, 잘 보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2025년 그 특정 직종 그 25% 캡 걸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변경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게 2025년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2026년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그 캡은 캡인 거고 꽉 찼다 그래서 JAL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받을 거고요. 계속 받고 그리고 백로그가 쌓일 거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프로세싱을 필요하면 해줄 건데 2026년은 미래가 되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열어주거나 하면은 그 백로그들 이제 다시 이제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질문이 이상했는데 이게 그 질문자들도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영어가 대부분. 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약간 자기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캡 걸린 거 2026년에는 제로가 되는 거냐 그래서 다시 풀리는 거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건데 그 경우는 2026년에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제로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은 넣어라 그리고 대기해라 그런 의미고요. 그 맥락에 있어서 아까 15번 제일 중요했던 질문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15번 질문 다시 볼게요. 15번 질문 맞죠 이거? 예,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5% cap, which was reached yesterday, is by proving JAL or by the application. In other words, 25% is counted by how many approved JALs done or how many JAF applications. Good. Well, it's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we know that some folks will have a JAL approved, but they might not be eligible for nomination. So I think ultimately it's 25% of nominations. So this is a little tricky to explain, but we might know that it looks like on the JAL side, we've hit our cap. But then when that comes through in nominations, if not everybody is nominated, then we might realize, okay, we actually have a little bit more room. And so then Michael and his colleagues will process more job approval letters and we'll see then where we land on the cap. So it is like a little bit of moving. That's why we are still accepting the drafts in the event that we end up having the space. Is that correct, Michael? Yes. So if there's a direction that we need to process additional job approvals to meet the nomination requirements, then they would be processed at that time, which is why we're not preventing the applications under those restricted NAICS combinations. But then those will be reviewed only at that time as required. Yeah, so ultimately, like at the end of when we're monitoring the cap, we're looking at what JAFs we have in the inventory, what JALs have been approved, and what SIMB worker applications are submitted. The ultimate outcome of how we measure that cap is at the nomination stage, but we're monitoring it throughout and we'll adjust. I would recommend that individuals not place their PR hopes on the fact that we will need to process additional ones. You won't have any idea where you would be potentially in the queue for those individuals. I would recommend looking at alternative pathways, especially if you have a short period of time remaining on your work permit. Absolutely. Yeah, and it's like don't assume that a whole bunch of people will be made ineligible and it creates a bunch of extra space. 네,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가 되는 거 아니죠. 믿거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서류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위 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빠지는 사람들 그 남은 자리는 지금 이제 그 캡이 넘어갔어도 빠지는 만큼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미 지금 찼다고 생각은 하지만 빠질 수가 있다는 거라. 다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고 그 빠지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노미네이션 올 거라고 무조건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되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SK주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이미 차 있는 것 중에 뭐가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그거를 희망을 걸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되게 힘든 선택이고요. 성공률이 낮죠. 예. 이민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익스트라 스페이스가 생길 거라고 이제 희망을 갖는 거는 최상의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원래 애초에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주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SIMP 쪽이 지금 이제 캡이 넘어갔어도 신청을 하면은 백로그에 넘어가잖아요. 이 백로그에 들어간다는 게 일단은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필요시에 서류를 까서 확인을 하고 이제 자격 요건이 되면은 노미니를 주는 뭐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홈케어 기버 파일럿처럼 선착순으로
일정 수준 이상 받고 딱 프로그램을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신청을 받는 거고요. 누구 걸 먼저 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통은 파일을 먼저 받은 것들을 먼저 까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처리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깠어도 자기들이 더 필요로 하는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면은 더 먼저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제한 그 직군에 들어가는 사람이어도 뭔가 고용주가 더 믿을 만한 고용주고 더 클리어하고 서류 같은 것들이 그런 그 의심의 여지가 좀 적은 사람들이면은 더 먼저 처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주정부 이민의 특징은 모든 걸 다 주정부 입맛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이 SK 주정부 관계자들, 이 리비 씨와 마이클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여기에선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주정부 이민이라는 게 연방 쪽이랑은 좀 다르죠. 굉장히 특정 직군, 특정 프로그램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특화가 돼 있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건을 맞추면은 대체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주정부 쪽으로 도전을 많이 하죠. 저도 주정부 이민을 통해 가지고 영주권 받은 케이스라 그 부분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네 입맛대로 연방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빨리 휙휙 바뀔 수가 있는 거라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예요. SK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모든 주들이 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휙휙 바뀌어가지고 마음고생들 참 많이 하고 있고, BC주 온타리오주는 아예 지금 진행도 안 하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